우리 교민들 150명이 마지막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몰려갔느냐?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헬리콥터로서 그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항공모함으로 계속 운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타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은 월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섞여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 차례가 안 올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선임자인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대용 공사라는 사람, 군 장교 출신이고 아주 유명한 6.25 때 처음 압록강에 도달한 것에 지휘가 대대장이었는데, 이대용 공사라는 사람이 통제하는 미군 장교한테 가서 한국군은 동맹국이 아니냐, 한국 사람들을 먼저 태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미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다. 지금 혼란 상태니까 줄을 제대로 서야 된다. 절대로 뛰면 안 된다. 해서 줄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한국 사람을 새치기로 먼저 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내려서 사람들 태우고 해가지고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순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맨 앞에 한국 사람이 한 10명 서 있었고, 그 뒤에 대기하는 장소에서 한국 사람이 한 몇십 명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앉아있던 한국 사람 중에 10명이 일어나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 있는 한국 사람 뒤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빨리 붙어가지고 그 헬리콥터를 탈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이 뛰었습니다. 한 사람 뛰니까 전부 다 뛰어가지고 줄이 엉켜가지고 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헬리콥터 탑승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50명 넘는 한국 교포가 출국하지 못하고 거기 묶여버렸습니다. 그 이대용 씨를 포함해서 외교관 3명이 잡혀가지고 5년 동안 옥살이라도 나왔어요. 이런 추태, 결정적 순간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 다 탈 수 있었는데, 그거 먼저 타겠다고 뛰는 바람에 다른 사람까지 다 뒤엉켜가지고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과 타이타닉호에 탔던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이게 인류국가와 삼류국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한국처럼 이렇게 소란스러운 민주국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그게 1975년이니까 지금 이제 4년 전인데, 34년 전인데, 그 34년 동안 한국의 국가 기강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후퇴했습니까? 저는 후퇴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뭘 보냐? 박 대통령이 하는 행동과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행동, 당시의 군인들의 행동과 지금 군인들의 행동, 이걸 비교하면은 훨씬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은 국가 기강, 애국심, 규칙 지키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강에 북한이 멋대로 그것도 일요일 새벽에 4천만 톤의 물을 보내가지고 캠핑하고 자던 6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수공이죠. 우리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4천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화 한 통화하지도 않고, 그것도 새벽에 6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사과하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과하라. 아니, 북한이 사과하면 뭐합니까? 북한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합니까? 사과해놓고 또 같은 짓 하고 그런 짓을 되풀이하는 인간들인데, 사과받아가 뭐합니까? 대상을 받아야지. 1인당 1,000만 달러씩 받아야죠. 1,000만 달러씩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주는 임금을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국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과하라. 사과합니까?
또 사과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 대통령이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박 대통령이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놓고 머지않아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대북 퍼주기를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위 그랜드, 요새 영어로 나오는 그랜드 바긴이라고. 그랜드 바긴이라는 것은 뭐냐? 이명박 대통령 설명에 가면 미국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는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해주겠다. 이걸 동시에 해결하자. 이게 그랜드 바긴이라고 하는데 말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무슨 북한이 그러면은 핵 폐기를 언제 하느냐? 김정일이가 오늘 핵 폐기를 다 하면은 내일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북한이 그런데 먼저 할 리가 없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핵 폐기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제네바 합의한 뒤에 그렇게 해보니까 받을 걸 다 받아먹고 그 사이에 또 우라늄 농축 방식의 다른 핵개발 방식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또 만들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핵 문제가 아니고 김정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김정일이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핵폭탄이 무기인 것이 아니라 핵폭탄을 개발한 김정일이가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500명을 한국인을 납치해가고 세계 12개국의 국민들을 골라서 납치해가고 마약 팔고 암살하고 칼기 폭파하고 아웅산 테러하고 한 김정일이가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김정일을 해체하지 않으면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육자회담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핵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한테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있는 게 나아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요새 중국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김정일이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핵 폐기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육제회담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중국은 이미 압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큰 나라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못합니다. 중국은 한 30년 안으로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됩니다. 능가하게 돼요. 경제력이 능가한다는 것은 군사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외교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와 있던 중국 학생들이 작당을 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못했어요. 그만큼 중국의 행태가 앞으로 한반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문명화가 덜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례하고 무법하고 속으로 한국을 식민지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팽창은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골칫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마지막에는 당나라하고 결전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때 미국은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은 최소한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한반도 주도의 통일을 방해할 세력은 현재는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신라가 대당결전을 했던 비슷한 전쟁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신라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신라는 그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100년 이상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을 한 번 더 했다. 더 했습니다. 더 하였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신라의 촉과 지도부, 화랑도, 원효,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밑에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중국을 부모 나라로 대접은 할 수가 있지만은 중국 밑에서는 살 수 없다 하는 자주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